안녕하세요. 21학번 윤예람입니다. 2학년 1년 동안 배웠던 총이치 제작 방법을 부모님께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기공학이란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무치학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잖아. 그래서 그 무치학 환자들에게 그나마 편안하고 나은 삶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총이치, 흔히 틀니라고 불리는 거를 제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이치 기공학이란 틀니 만드는 걸 배우게 되는 거지. 총이치 제작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어. 1단계는 이거야. 이 왁스,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왁스로 만든 나비치. 나비치고 2단계는 이 나비치를 최종적으로 레진, 우리 레진 수지로 바꾸는 수지유치. 그래서 총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지을 수 있어. 총이치 제작 과정이 이렇게 치과와 기공실과 기공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치과에서는 환자가 이제 총이치 제작을 의뢰하려고 치과를 방문하잖아. 방문을 해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될지 계획을 세우게 돼. 그리고 환자 구강, 인상을 체득하게 돼. 인상 체득, 흔히 본 뜬다라고 말을 하지. 그 체득한 거를 기공소나 기공실에 보내면은 총이치 개인 트레이 제작을 위해 예비 모형을 만들게 돼. 이따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 개인 트레이를 치과에서는 다시 최종 기능 인상을 체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돼. 그러면은 그 기능 인상을 이제 또 다시 기공소나 기공실에서는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작업 모형, 최종적으로 작업 모형을 제작하게 돼. 이 기초상과 교합제 제작도 함께 진행하게 돼. 그리고 이 교합제를 제작해서 다시 치료실에 보내면은 이제 환자의 악골 관계를 기록을 해. 그 정준선이라고 이렇게 치아, 앞니 이렇게 정중앙 그거를 체득하게 돼. 아주 중요한 작업이지. 그리고 환자 안모에 맞는, 얼굴에 맞는 인공 치아를 선택하는데, 인공 치아는 얼굴 형태나 나이, 그리고 색상, 피부 색상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상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연 폐쇄라고 이 상악 후방 부분을 이렇게 막아줘서 위치상의 유지력을 높여주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돼. 이렇게 악관계 기록이 끝난 모형을 다시 그 기공소와 기공실에서 받아가지고 교합기, 내가 맨날 들고 다니는 거, 그게 이제 환자는 계속 환자 입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환자의 구강 상태를 재현해주는 기구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교합기에 모형을 부착하고 교합기를 조절한 다음에 드디어 이렇게 인공 치아를 배열하게 돼. 그리고 인공 치아 배열 후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잇몸처럼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치은을 형성해 주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비치라고 했잖아. 이 나비치를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환자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수정을 거쳐야 하겠지? 그치. 그리고 치료실에서 이렇게 나비치 별 이상이 없다 해서 기공실이나 소에 보내면은 최종적으로 이 의치상, 이게 중요해. 이 잇몸을 표현하는 게 조각을 하고 이 나비치를 함에다가 메모를 시켜. 그리고
그 메모를 시키는 게 이 나비치 모양 그대로를 본을 떠낸다고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이 반짝반짝한 수지의치, 이 수지의치를 치료실에 치과에 보내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을 하고 검토를 해. 그리고 이제 교합이라고 하지. 이 맞물리는 이거를 조정을 해. 환자가 의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교육을 하고 꾸준하게 이제 환자 구강 상태를 판단해 줘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나비치 제작 과정은 이렇게 많이 있어. 이제 자세히 봐보자면은 치료실에서 환자 구강 내 검사를 진행을 해. 치과에서 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성용 트레이를 이용해서 먼저 예비 인상을 뜨게 돼.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비 모형을 제작을 했어. 예비 모형으로 무엇을 만드냐? 이렇게 개인용 트레이를 만들어. 이렇게 총이치 같은 경우는 환자 다 개개인 구강에 맞춰서 제대로 제작을 해야지 환자도 편하고 이 유지력도 좋아서 이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이거 내가 만든 개인 트레이야. 1학기 때 이렇게 개인 트레이 제작 방법을 배웠어. 이 개인 트레이를 이제 기공소에서 보내서 치과에서는 이렇게 주변을 왜냐면은 이렇게 이 의치의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이렇게 구강에 딱 장착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이 환자 구강의 가장 깊은 부위가 중요해. 이 부분을 잘 얻어내야지 의치상의 유지력이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 깊은 부분을 잘 재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변에 말랑말랑한 거를 이렇게 도포를 해서 이렇게 인상 체득을 해. 그러면 이렇게 환자 이렇게 구강의 가장 깊은 부위가 잘 재현돼서 나올 수 있지. 이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능 인상을 체득을 해. 이게 그 개인 트레이를 이용해서 오늘 뜬 기능 인상체야.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이렇게 환자 깊은 데를 얻어냈잖아. 그거를 이제 다시 석고를 부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그 이렇게 좀 넓적한 판때기 같은 왁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주변을 감싸줘. 그리고 석고를 부으면은 너무 이 주변이 잘 나오겠지. 그렇지. 그거를 박싱 메소드라고 해. 이 왁스 이름도 박싱 왁스. 그래서 이제 환자 깊은 보더 부분, 깊은 부분을 보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얻어내면은 이제 환자의 의치상 유지력이 아주 좋아지겠지. 상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지력을 위해서 후연 폐쇄 이렇게 진행을 해. 그리고 이 기초상을 제작을 해. 작업 모형에. 기초상이 이거거든.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을 받으면 굳는 레진, 광중압 레진으로 제작을 했어. 이 기초상 이 부분이 우리 나중에 아까 메몰에서 본을 뜬다 그랬잖아. 그게 최종적인 이 수지가 전입돼서 최종적인 수지의치가 되는 거니까 이 기초상이 즉 수지의치 모양이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기초상 제작을 해. 이것도 1학기 때 내가 제작한 기초상이야. 기초상 제작하기 전에는 이렇게 모형에 그림을 이렇게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우리 되게 구강 내에 약한 부분 있잖아.
이 눌리면 아픈 부분은 약간의 이제 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왁스를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싹싹 지나가서 구강 내 장착을 해도 그 사이에 틈이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 기초상을 제작을 하면은 이 인공치를 심어야 될 거 아니야. 인공치아를. 그 인공치아를 심어주는 게 바로 이 교합제야. 이거는 왁스를 이렇게 접어서 만든 거거든. 이거를 이 기초상, 이 작업 모형에 잘 위치시켜야지 인공치아를 제대로 식립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아까 이 교합제까지 만든 교합상을 치료실에 보내서 이렇게 환자 구강 내에 세워 시적을 시키고, 이게 이 정중선, 앞니, 양앞니의 중간선을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이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겠지. 그리고 교합 기록을 마친 모형을 이렇게 아까 환자 구강을 재현해주는 기구에 부착을 시켜. 이 부착시키기 전에 이제 실제 임상에서는 이 수지의치를 제작하고 나서 다시 여기에 붙여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 홈을 파줘.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착 맞을 수 있게 다시 붙이는데 어려움이 없게 그렇게 해준단 말이야. 그리고 환자 얼굴 상태, 환자 얼굴과 색상에 맞는 인공치아를 선택을 해. 이거는 아마 치료실에서 선택을 해서 알려주면은 그거를 기공소에서 이렇게 배열을 할 거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악 전치부, 그러니까 앞니 부분, 위에 앞니 부분을 하고 이렇게. 신기하다. 그리고 후에 구치부, 이렇게 어금니 부분을 하는 거지. 앞에부터 해놓고 어금니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환자가 음식물을 씹고 이 음식물이 이 잇몸 부분을 타고 잘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의치상 조각을 하고, 이 제작한 이 왁스 의치, 나비치를 환자 구강에 시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별 불편함이 없다면 2단계인 수지의치 제작 과정으로 넘어가게 돼.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나비치 제작 과정이야. 앞서서 1단계 나비치 제작 과정을 보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수지의치 제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합기에서 이제 이 나비치를 수지의치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합기에서 분리를 해야 돼. 이 상태는 아직 분리를 안 한 건데 여기 이 부분을 제거해서 이 회색 부분하고 이것만 떨어지게 준비를 하는 거야. 자,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렇게 수지의치 제작을 위해서는 메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플라스크라는 함이 필요해. 플라스크. 이 상악과 하악이 있는데 플라스크도 상악용이 있고 하악용이 있어. 플라스크, 함. 이제 나비치 모형을 물에 이제 담가두게 돼. 미지근한 물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석고를 이렇게 물과 섞어서 여기에 이렇게 메모를 진행할 텐데 얘가 지금 굉장히 건조한 상태니까 석고에 있는 물을 빼앗아가는 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물속에 담가놔. 그리고 이 플라스크라고 불리는 함에 바세린을 꼼꼼히 발라줘야 돼. 우리가 이걸 나중에 과사무실에 제출을 하는데 석고가 남아있으면은 다음에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사를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조금 뒷정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잘 분리되기 위해서 분리제 역할을 해. 그래서 함 내면에 정말 꼼꼼하게 바세린을 발라주고 1차 메모를 진행을 하게 돼. 이제 메모리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차 메모는 이렇게 보통 석고라고 해. 이게 강도가 가장 약한 하얀색 석고를 사용해서 함에다가 채워놓고 이 제거한 이 모형을 딱 함 내부에 위치를 시켜. 석고가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주변을 다듬어줘. 이렇게 1차 메모. 이게 하암인데 하암 내에 위치를 시켜. 하암. 맨 아래 깔리는 함. 그리고 이제 분리제를 도포를 해. 왜냐면은 이게 상암과 하암이 분리가 되고 거기에 이 레진을 넣어서 압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줘.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상암을 끼운 모습이야. 이 하암, 상암. 그리고 2차 매물. 이 석고 분리제 도포를 하고 이 우리가 제작한 나비치 전체를 석고를 이렇게 상암에 채우는 거야. 이렇게 채워주고 그 우리가 맨 마지막 메몰은 강도가 조금 더 높은 경석고를 사용할 건데 그 경석고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인공치아 부위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한번 싹 훑어주고 압력을 줄 때 이 인공치아와 그 경도가 조금 더 강한 경석고, 강도가 강한 경석고가 맞닿아 있게 해서 압력에 힘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경석고와 맞닿을 수 있게 나비치에 이 인공치아 이렇게 절단면과 교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똑같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석고분리제를 도포를 할 거야. 그리고 3차 메몰은 이렇게 노란색의 경석고, 강도가 좀 더 강한 경석고로 진행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경석고는 이렇게 이게 뚜껑인데 뚜껑에 위에 구멍이 2개가 있어. 그 구멍에서 과잉된 경석고가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함을 그리고 이제 석고 같은 경우는 경화, 굳으면서 팽창을 해. 근데 팽창을 하면 오차가 생기니까 이렇게 클램프. 이게 이 용어가 클램프라는 기구인데 이걸 이렇게 세게 조여줘. 실습할 때는 동기랑 2인 1조로 해서 둘이 이렇게 메모를 하고 이렇게 꽉 조여줬어. 그리고 경화가 끝나면은 이 함을 분리시킬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함을 약 10분 정도 스팀기 이렇게 김이 나오는데 넣어놨다가 이 왁스가 너무 많이 녹아도 이 왁스가 여기 이렇게 석고에 스며들어서 안 되고 너무 안 녹아도 이제 열리지가 않으니까 약 10분 정도 적절히 연화될 정도로 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 상태가 돼. 그러면 인공치아는 우리가 맨 마지막 3차 때 메모했던 그 경석고와 이 부분이 맞닿게 되고 우리가 이제 막 조각하고 제작했던 이 왁스는 깔끔하게 씻어서 내려줘야 돼.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레진을 전입하게 되는 거야. 왁스 후 이게 뜨겁잖아. 스팀기에 넣으면 엄청 뜨겁단 말이야. 식혀준 다음에 그 다음에 레진 분리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 사이에 레진을 넣고 시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레진이 이제 이게 잘 분리되기 위해서 레진 분리제를 잘 도포해줘야 돼. 근데 이 인공치아 이 부분에는 닿으면은 이제 레진과 인공치아가 결합이 안 돼서 빠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레진 분리제를 발라줬어. 그리고 이게 레진 파우더 리퀴드 잘 이렇게 혼합을 해.
그리고 이 셀로판지를 덮어놓은 다음에 적절한 말랑말랑한 인절미 떡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이때 막 이 셀로판지를 열고 있으면은 이 레진의 색상이 날아가. 신기하다. 색상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해주고, 이제 딱 그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고무볼 같은 데 넣어놓는데 고무볼에 잘 묻어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는데, 그때가 되면은 우리 아까 그 함 열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에 비어있는 부분에 이렇게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줄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고, 상악 이렇게 모형 부분하고 인공치아 부분, 그러면 이 상태가 돼. 이 두 개를 셀로판지를 하나 두고 덮는 거야. 그리고 시합을 3단계에 거쳐서 진행을 하게 돼. 여기 이 사이에 우리가 아까 함을 넣고 이 레버를 막 돌려. 꽉 조여준 다음에 여기도 레버가 하나 더 있거든. 위아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막 과잉된 레진이 이렇게 나와, 사이로.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제거를 해줘. 과잉된 레진이 있을수록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거랑 교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잘 제거를 해줘야 돼. 1, 2차까지는 이렇게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고 셀로판지 사이에 두고 과잉된 레진을 제거하는데, 마지막 3차 때는 셀로판지도 제거하고 3차 시합을 주고 나서는 함을 열지 않아. 3차 시합 후에 이제 다시 클램프라는 여기에 조여줘서 이 팽창하지 않도록 해줘. 그리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이 레진을 굳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레진 종류도 엄청 다양하게 있는 거지. 빛을 조사해서 굽는 거랑 이렇게 뜨거운 물에 넣어서 굽는 거 막 다양하게 있어. 이렇게 레진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끓인 다음에 함을 이렇게 분리해야 돼. 이것도 어려운 과정이야. 이 과정을 디플라스킹이라고 해. 이거 깨면서 엄청 많이 깨져. 내 것도 깨져가지고 깨졌어 하다가. 깨졌네. 그리고 여기에 붙은 엄청 그 석고들이 많이 붙어. 이 매물재, 석고가 매물재인데 이 매물재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었어. 그리고 아까 그 교합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아까 이 교합기라는 기구에 다시 붙여서 선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돼. 이게 교합지야. 치과 가면은 물고 앙앙앙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이 레진을 넣으면은 레진이 이제 과잉된 레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고압 교경이 높아져서 그거를 삭제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해줘서 처음 우리 나비치 환자 구강에 시접했던 나비치 상태로 만들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모형에서 이렇게 의치상을 제거를 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제거한 의치상을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광이 나게 다듬어 줄 거야. 이제 다듬질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해. 퍼미스라는 게 모래 알갱이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물에 섞어서 이렇게 여기에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 하다가 이게 많이 날아가. 힘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조각한 치은이 이걸 하다 사라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세워서 이 결을 맞춰서 잘 해줘야 돼. 퍼미스 연마를 하고 광택제를 또 발라줘. 루즈라고 광택제를 발라주고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한 의치가 완성돼. 이게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수지 의치. 예쁘다. 이 모양. 이제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봤으니까 내가 촬영한 사진이랑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년 동안 실습을 하면서 제가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작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초상 제작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 치아 모형, 치아가 하나도 없는 모형을 준비를 하고 아까 말했던 환자 구강의 가장 깊은 부분, 이 보더 부분을 표시를 할 거야. 그리고 이 정중선, 이 중앙선도 그리고 절취유도라고 이게 그 상악, 앞니를 식립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돼. 여기 이 위에 인공 치아가 심어질 위치에 이렇게 선을 긋게 돼. 하악도 똑같아.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구강 내에 연에서 딱딱한 이 의치상이 닿으면 아픈 부분은 이렇게 왁스로 살짝씩 지나가서 이 의치상과 이 구강 사이에 약간의 틈을 만들어줬어. 그리고 이제 이 기초상도 레진. 아까 말했듯이 레진이기 때문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야지 이게 분리가 되겠지? 그래서 레진 분리제를 발라주고 잘 말려줬어. 그리고 이 기초상은 이렇게 이 판같이 되어 있어.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얇게 이렇게 펼쳐져 있단 말이야. 그걸 이렇게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외형을 잘 다듬어주면은 나중에 그 다듬는 부분이 저어져서 할 일이 좀 수월하게 진행이 돼. 그리고 이렇게 상악 만들고 광중압기에 넣어. 그 빛을 조사하는 기계에 넣어서 이렇게 딱딱하게 굳혀. 딱딱하게 굳힌 상태. 그리고 우리 이렇게 근데 주름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이 의치상이 닿으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프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소대 부분인데 이렇게 소대가 여러 군데 있잖아. 이 부분을 좀 깊게 파줘서 움직임에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줬어. 이렇게 만들었고 다음으로는 다음으로 이렇게 교합제를 만들게 돼. 인공 치아를 식립할 부분, 인공 치아가 심어지는 부분을 왁스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이 기초상 부위에 올려주게 돼. 이것도 이 앞니 부분은 5mm 간격, 여기가 5mm가 되게. 그리고 이 작은 어금니 있는 데는 7mm, 큰 어금니는 10mm, 1cm가 되게 이렇게 만들어줘. 그리고 이 기초상 부분에 잘 위치를 시켜줘야 돼. 이거를 너무 안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지. 교합제를 너무 이 안쪽으로 빼버리면은 치아가 이렇게 들어가 보이게 되겠지. 그렇다고 너무 밖으로 빼도 이렇게 뻗쳐 보이겠지. 이렇게 해주고 잘 여기 이렇게 올려주고 잘 이렇게 이게 왁스다 보니까
잘 녹여서 붙여준 다음에 이 상하 모형을 딱 잡고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정준성, 치과에서 하는 부분을 재현한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레진을 전입하고 이 교합 고경이 높아지면은 삭제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를 다시 삭제할 때 부착하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모형을 떼내면은 이렇게 여기에 이게 있는 거거든. 이렇게 있어서 이 모형을 떼내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록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교합기를 다시 부착할 때 좀 편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네거티브 인덱스라는 것도 표시를 해주고 교합기에 마운팅을 하게 돼. 이 교합기에 이렇게 붙일 거야. 석고로. 이렇게 위아래를 붙여주고 석고가 또 팽창하지 않도록 고무줄 끼워줘야 돼. 그리고 인공 치아를 배열을 하게 돼. 이렇게 처음 배열하면 덕지덕지 되어 있어. 그리고 이때 왁스를 좀 녹여서 과잉되게 쌓은 다음에 조각을 하게 돼. 잇몸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조각을 하게 돼. 이렇게. 이건 내가 1학기 때 만들었던 나비치야. 아이고, 잘못 들었네. 이렇게 만든 이거랑 똑같은 상태잖아. 이 함에다가 메모를 하기 전에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이를 왁스를 이용해서 메꿔줄 거야. 그러면은 이 사이에 우리가 메모를 하게 될 석고가 끼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왁스를 녹여서 실링이라는 거를 해줬어. 아까 실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거를 제거를 이제 분리를 이 모형과 이 석고를 분리를 한다고 했잖아. 분리를 하고 이렇게 이 함에다가 메모를 할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 내부에 분리제 역할인 바세린을 꼼꼼하게 도포를 해줬어. 그리고 이제 석고 수분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물에다가 침수시켜놨어. 이 모형을. 이제 총 3단계로 메모를 진행한다고 했잖아. 1단계 메모를 진행해 볼 거야. 이렇게 하음에다가 석고를 채우고 이 모형을 그 안에다가 비치시켜줘. 처음 해보는 거라 매우 어려웠어.
주변에 있는 거를 잘 다듬어줘. 이때 여기 막 이 부분이 매끈해야지 좀 올록볼록하거나 그러면은 우리 아까 왁스 녹이고 이 함을 열 때 잘 안 열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잘 해줘야 돼. (1차) 매몰 후에 이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석고 분리제를 발라줬어. 이제 기포가 발생하면은 그대로 이제 여기 최종적인 수지유치에 볼록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인공 치아를 꼼꼼하게 이렇게 세심하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석고를 발라주고 상함을 덮었어. 2차 매몰을 진행할 거야 이제. 이렇게 석고를 가득 채우고 탕탕탕 쳐줘서 기포를 빼줘. 기포가 발생하면은 이 수지유치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공치아 절단형과 교환면이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훑어줬어. 3차 매몰 때 사용하는 경석고는 굉장히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석고와 잘 결합이 될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올록올록하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경화 후에 또 석고 분리제를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노란색이 경석고야. 경석고를 채우고 이렇게 뚜껑을 덮어주면은 과잉등량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온 거야. 재료를 아끼지 못했어. 이러면 이제 매몰이 끝이 나. 아이고 딸리. 그리고 이렇게 동기 거랑 같이 여기에 넣어서 굳을 때 팽창하지 않도록 해줬어. 이렇게 꽉 조여줬어. 자. 다음은 아까 말했던 스팀기. 스팀기 함.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이 왁스를 녹여줄 거야. 왁스를 녹여줄 거야. 10분 동안. 10분 동안 왁스를 녹이면 왁스가 딱 적절한 상태로 연화가 돼. 그리고 10분이 지나면은 이렇게 함을 넣어서 교수님이 이렇게 이거 아까 상함과 하함을 분리를 해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왁스를 씻어줬어. 왁스를 잘 씻어야지 수지유치가 잘 나오고 이 인공 치아 사이에 왁스가 껴있으면은 이 레진과 이 수지와 인공 치아가 잘 결합을 하지 못해서 빠져. 인공 치아가. 그러면 엄청 난감하겠지. 10분 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줬어. 이 인공 치아가 있는 부분에는 레진 분리제를 닿지 않게 해줬어. 자, 이제 이 레진을 섞을 거야. 혼합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파우더 리퀴드를 넣고 이렇게 섞어줬어. 이게 이렇게 셀로판지로 덮어. 이게 적절한 인절미 같은 상태가 된 거야, 이제. 이제 그리고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에 넣어줬어. 셀로판지를 덮은 다음에 함을 다시 이렇게 아까 보여줬던 이 압력을 주는 기계야. 위에 레버를 돌리고 여기 있는 이것도 돌려줘서 이렇게 막 시압을 주게 돼. 처음에는 이렇게 잘 안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뻑뻑하게 올라가. 총 3번의 힘을 줘. 1차 시합은 이렇게 여기 눈금 천에 갈 때까지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보이지? 과잉된 양의 레진이 이렇게 빠져나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이 나비치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 압력을 주어야 돼. 1차 시합이 끝나면은 이렇게 레버 조여놨던 것들을 다 풀고 이렇게 과잉된 레진을 제거를 해줘. 함도 열어서 이렇게 빼줘야 돼. 그리고 다시 이렇게 조이고 2번째 힘을 줄 거야. 2번째는 1차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1500, 눈금이 1500에 갈 때까지 이렇게 주게 돼. 이거는 빨리 감기를 해서 그렇지 힘을 되게 많이 줘야 돼. 뻑뻑하게. 2차도 1차 때보다 적은 양이긴 하지만 과잉된 레진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제거를 해줬어. 이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3차 시합은 아까 꼈던 비늘을 끼지 않고 하게 돼. 최종적으로 가장 큰 2천의 힘을 주게 돼. 이 눈금 2천에 갈 때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또 이 클램프라는 거에 넣어서 꽉꽉 조여줬어. 그리고 약 30분 동안 이 뜨거운 물에 끓게 해. 그리고 약 10분 동안 또 냉각을 시켜줘야 돼. 찬물에. 이렇게 디플라스킹 깼어. 이거는 지금 교수님이 도와주신 건데 내가 해서는 이렇게 좀 잘못겠면은 깼죠. 깨지겠다. 내가 하다가 깼어 한번. 교수님은 이렇게 약간 숙련된 솜씨지만 내가 할 때는 조심해서 해야 돼. 이렇게. 깨졌을 때 짜증나겠다. 화학은 다른 방법으로 메모를 진행했는데 아까는 상학을 한 방법이고 화학은 이제 내가 동기 거를 촬영해주면서 했어. 그래서 이건 동기의 나비치야. 동기가 하는 거야. 똑같이 실링을 해주고 모형을 분리하고 메모를 진행해. 1차 메모는 똑같이 이 하얀색의 보통석고를 이용을 했고
2차 메모를 이 퍼티라고 치과에서 사용하는 이 말랑말랑한데 두 가지를 혼합하면은 이 경화가 되는 굳는 그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공 치아를 감싸줬어. 이러면은 이 상악 같은 경우는 인공 치아를 석고로 감쌌기 때문에 다듬질하기가 어려웠는데 얘는 이제 퍼티 이게 똑 떨어지니까 엄청 간단했어. 근데 이 퍼티를 사용하면은 석고보다는 받쳐주는 힘이 약해서 아까 시합을 엄청 세게 해줬잖아. 그래서 이렇게 치아가 이렇게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어. 대신 이제 분리는 쉽다. 다듬질할 때는 쉽다. 이렇게 결합력을 주기 위해서 무딘 조각도로 상처를 주고 있어. 결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고 이렇게 퍼티 이용하고 경석고를 이용해서 이 나비치 부분을 감싸줄 거야. 그리고 마지막 3차 메몰은 이 남아있는 부분에 이 하얀 색깔 보통석고를 가득 채워줬어.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넣고 똑같이 클램프에 조여줬어. 경화될 때 부풀지 못하게. 이 이유는 상악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수지의치 망치로 막 깼잖아. 이게 이거를 이제 석고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엄청 힘들었어. 잘 제거가 안 됐어. 이렇게 잘 제거되지 못한 석고는 이렇게 드릴 같은 걸로 갈아줬어. 드릴 방향을 잘 보고 해야지. 드릴 방향도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밖으로 나가는 게 있어서 잘 확인을 해줬어. 그리고 이제 아까 석고 제거한 거를 이 발을 바꿔서 레진 제거하는 거는 이제 레진만 제거를 해야지 석고를 제거하면은 레진이 제거가 잘 안 되니까 그 전용 레진 발을 이용해서 이 외형을 다듬어줬어. 우리가 아까 실링을 했기 때문에 그 실링한 부분이 이렇게 좀 과잉되게 나와서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외형을 깔끔하게 다듬어줬어. 외형까지 제거해도 석고가 남아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각도를 이용해서 석고를 계속 제거해줬어. 이렇게 작은 발을 이용해서도 제거를 해줬어. 어느 정도 이제 석고 제거가 다 되면 이게 러버바라고 약간 고무 느낌? 이거야. 이렇게 이거를 모든 부분을 다 지나가줘야 돼. 그래서 약간 보들보들하게 다듬어줬어. 보들보들하게 다듬어주고 인공 치아는 손상이 되면 안 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하지만 이 과정할 때 인공 치아를 많이 다치게 했었어. 섬세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뭔가 멀리서 봐도 좀 맨들맨들해 보이지 않아? 맞아.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다듬어줬어.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모래 알갱이를 물에다 풀어서 이렇게 연마를 해줬어. 이 다음 단계 러버 힐을 하고 이렇게 해줬어. 퍼미스까지 한 상태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매끈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광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루즈를 발라서
광택을 내줬는데 방향이 잘못됐어. 방향을 우리가 조각해 놓은 치은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해서 애써 조각해 놓은 거를 다 버렸어? 응, 없어졌어. 세상에. 이렇게. 그래도 광이 잘 나지. 그리고 이렇게 초음파 세척기에 약간의 세제, 주방 세제를 넣어서 더 깔끔하게 해줬어. 이렇게 반짝반짝. 이거는 1학기 때 제작한 거를 만든 거고, 이렇게. 이 이후에 일부러 우치상을 깨가지고 수리도 했어. 그랬어? 아, 수리도 또 알아야 되니까. 그치. 수리를 또 했는데 수리가 또 굉장히 어려웠어. 그치, 원래 만드는 것보다 수리가 더 어려운 거야. 이렇게 깨진 부분을 이렇게 그랬구나. 수리를 해줬는데 역시 마음에 들게 되지 않았어. 처음이라서 그렇겠지. 자, 그리고 의치상을 또 만들었지. 이 나비치를. 나비치를 이렇게 아까 거친 방법을 또 해서 또 제작했어. 이렇게 1학기 때보다는 그래도 더 잘 만든 것 같기도 해. 이렇게 교합제, 인공 치아를 식립할 교합제도 올려주고 교합제를 이렇게 만들어줬었어. 그래, 더 잘 만들어 보여. 그리고 이번 2학기 때는 하악은 저번 학기랑 똑같이 제작을 했는데 상악을 좀 다른 방법.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주는 거를 가압성형법이라고 하고 이 2학기 때만 상악을 만들었던 거는 유입 이렇게 레진을 부어서 제작을 했어. 이거 말고도 이제 약간 주사기처럼 주입 성형법도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성형 방법을 했어. 1학기 때보다 훨씬 나비치의 모습이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우치상 조각도 잘했어. 실질적인 인문같이, 그지?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이 유입 성형법은 아가 한천. 한천? 붓는 거? 응, 바다에서 나는 한천. 그거를 사용하게 됐는데 투명한 거? 우리 사용할 때는 색상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그 한천의 주성분이 몇 퍼센트다? 약 80%가 물이라고 해. 맞아. 물이어서 한천의 수분을 빼앗아가지 않기 위해서 모형을 이렇게 분리를 한 모형을 이렇게 물에 담가줬어. 그리고 이렇게 이 한천 아가용 함이 따로 있어. 아까 우리가 이 메모를 할 때 가압 성형법을 할 때는 금색깔 함을 썼잖아. 이렇게 플라스틱 함에다가 모형을 위치시키고 아가를 주입을 했어. 아가가 뭐야? 아가가 한천. 한천. 이 한천을 주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물에다가 담가줬어. 그리고 1시간 동안 아가를 식혀줬거든, 물에서. 그리고 이제 플라스크를 열면은 이렇게 뒤집힌 상태로 보이는 거야. 이 주변을 이렇게 싹 긁어가지고 이 모형을 빼줬어. 그러면 우리가 아까 힘들게 석고로 본을 떴던 모형이 이렇게 쉽게 나왔지. 그리고 석고를 사용하지도 않으니까 석고를 제거할 일도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모형을 분리를 해주고 인공 치아를 다 뺐어. 왜냐면 이제 이걸 기초상을 제거를 해야 되니까 인공 치아를 다 빼가지고 따뜻한 물로 씻어줬어. 이때 엄청 헷갈리거든. 이인지 저인지.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반대 부분에 이렇게 뒤집혀 있는 거니까 헷갈리기 때문에 나는 아예 분리해놨고 인공 치아를 뺄 때부터 그 반대 방향으로 빼놨었어. 그것도 치에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게 이 인공 치아도 레진인데 얘도 레진이야. 결합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인공 치아
인공 치아에 이렇게 이거를 이용해서 구멍을 내줬어. 유지호를 이렇게 파줬어. 아, 그러면은 더 잘 들어가지. 그렇지. 응. 그리고 또 접착력까지. 결합력이 더 좋아지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줬어. 이렇게 어. 이거를 반대로 끼지 않게 주의하라고 교수님께서 당부를 하셨지. 반대로 껴놓으면 얼마나 그렇지. 웃긴 상태가 될 거야. 그렇지. 안 맞지. 그리고 이거를 덮고 이 물처럼 흐르는 레진을 넣을 주입로와 양쪽으로 이 넣은 데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여기로 레진을 넣고 이 양쪽으로 레진이 빠져나올 수 있게 구멍이 있었구나. 배출로를 빼줬어. 그리고 이 가운데다가 이렇게 레진을 넣는데 정말 이것도 너무 빨리 넣어도 안 되고 너무 그렇지. 천천히 넣어도 레진이 굳어서 그렇지. 이렇게 적절한 높이에서 잘 부어줬어.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압력솥 같은 데다 넣어서 압력으로 중압을 했어. 30분 동안.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크를 제거하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주입로, 양쪽이 배출로. 이때 신기하다. 여기 이 모형에 레진 분리제를 꼭 발라줘야 돼. 그래야지 분리가 되니까. 그래서 이번 상학은 너무 쉽게 했었지. 화학은 똑같이 이렇게 제작을 해줬어. 한 번 더 하니까 빠르게 쉬워지지. 되는 것 같긴 그렇지. 하더라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고. 이렇게 하고 다듬질을 다 해줘서 나는 좀 빨리 실습 종강을 했었지.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네. 근데 틀리 하고 싶어. 이렇게 만들었어. 예쁘게 잘 맞아. 이렇게 내가 1년 동안 배웠던 총이치 전 제작 과정을 한번 설명해 봤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는지. 처음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이 약간 궁금했어. 처음 방법은 이제 보통 뭐 석고를 사용한다면 두 번째 방법은 한천을 이용한 그치. 아가 그 사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수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굳이 첫 번째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런 시험을 한 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아마도 이제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제 총이치 제작 방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제 졸업을 하고 어느 기공소나 기공실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각각의 기공소나 기공실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교수님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뭐 다양한 방법을 일단 최대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 석고로 메모라는 방법도 하고 이 아가 한천을 이용한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나 싶어. 나도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쉽고 좋았어. 근데 아가를 사용한. 쉬운 반면에 엄마가 예전에 일을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안에서 기공소에서 하는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그 시술하기 전에도 했었고 보철을 하기 전에도 약간의 그런 그치. 틀을 본을 뜨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엄마가 이미 이제 치과 그렇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지도 꽤 지났으니까. 이가 안 좋다 그럴 수도 보니까. 있지. 네. 엄마가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기 전에 그때는 이제 부분 틀니를 했었지.
임플란트 자리에 대신해서 그거는 이제 또 국부치라고 이 총이치랑은 좀 달라? 조금 다른데 제작 방법이 조금 달라. 엄마가 이렇게 해본 의치 제작 과정을 보니까 어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엄마가 그 부분 위치를 했을 때도 굉장히 아팠었어. 그치.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을 생각하기보다는 불편한 게. 이제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됐거든. 그래서 이게 의치를 하는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분들도 이런 고통을 겪고 이런 어쨌든 그런 고통 속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연마가 돼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 그치. 그래서 그분들도 몸을 존경하게 됐어. 그치. 내가 그 어려움을 알게 됐으니까. 그렇지. 연한 입속에 그렇지. 들어와 있는 게 그 연한 입속에 들어가서 그 힘이라는 이게 자작하는 힘이 엄청나다던데. 씹는 힘이 그래. 세지. 그러니 그 무게를 견디면서 잇몸이 피가 나더라고 보니까. 그치. 엄마도. 근데 그거를 치과 가가지고 이렇게 자꾸 다듬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치과에서도 환자가 불편한 점을 호소를 했을 때는 그거를 잘 들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불편한 게 있으면 막 미루지 말고 치과에 바로바로 가야 돼. 네, 오늘 보니까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런 우리가 의치를 장착을 할 때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거 만드는 과정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맞아. 됐어.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서 이것도 뭐라 그럴까 환자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편리성도 좋겠지만 이거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야. 맞아. 그렇지. 설명 잘 들었어. 수고했어. 이렇게 2학년 2학기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배웠던 총이치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제가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엄청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내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틀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드릴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